네, 이번 산모 세계지리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푸는 영상은 또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 번씩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진짜 좀 심층적으로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가, 나가 고려만국전도와 포르톨라노 회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모양 보고 맞추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모양은 외워놔야 하고요. 가는 지도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약간 귀퉁이에 4개의 동그라미가 있다,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려만국전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얘는 근대 지도잖아요. 중국에서 만든 거. 그래서 이렇게 신대륙까지 다 나와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가가 고려만국전도이고요. 나는 지금 특징이 뭐냐면 지중해 중심으로 그려져 있죠. 세계 전도는 아닙니다. 포르톨라노 해도가 지중해 중심으로만 그린 항해용 지도고요. 그래서 나가 포르톨라노 해도 그냥 그림 보고 맞춰야 돼요. 1번. 고려만국전도는 위쪽이 동쪽이 아니라 북쪽이죠. 그냥 우리나라 지도랑 똑같이 생겼고, 지도의 위쪽이 동쪽인 거는 티오 지도밖에 없습니다. 2번. 포르톨라노 해도에는 오세아니아가 없죠. 지금 유럽이랑 아프리카 북쪽만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틀렸다. 3번. 고려만국전도는 포르톨라노 해도보다 실제 지표 공간의 범위가 넓냐 하는데, 가는 지금 일단 유럽, 아시아, 뭐 아프리카, 심지어 아메리카까지 다 있고, 나는 아까 말했지만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밖에 없으니 가가 훨씬 더 넓은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가와 나는 모두 나침반을 이용한 항해를 목적으로 만들었냐 하는데, 나는 맞죠. 왜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직선들, 막 복잡하게 이렇게 막 돼 있는 직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항해선입니다. 항해선. 그러니까 나침반을 놓고 이 항해선 따라가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지도죠. 근데 가는 일단 항해용 지도가 아니라서 무조건 틀렸고요. 만약에 항해용으로 쓸 수 있냐라고 물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위경선이 곡선으로 돼 있잖아요. 위경선이 곡선이면 항해용 지도로 쓸 수도 없습니다. 메르카토르 지도처럼 위경도가 직교하는 지도는 항해용 지도는 아니더라도 항해용으로 쓸 수는 있는데, 이렇게 위경선이 곡선으로 돼 있는 지도는 항해용 지도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가는 서양. 이름이 고려만국전도인데 한자어로 돼 있는데 서양은 아니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포르톨라노 해도는 또 서양이죠. 2번 갑시다. 일단 기후 문제에서는 지도상에 기후를 찍어줬을 때 무조건 기후 먼저 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단 맨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아시아 동안 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온대냐 냉대냐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냐, 그 기준선이 38선 정도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38선. 38선 아래쪽으로는 이제 온대 기후다라고 보면 되고, 위쪽으로는 냉대 기후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38선 위쪽에 있고 대륙 동안에 있으니 냉대 동계 건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 있는 애는 중국의 동안, 38선 아래쪽에 있는 동안이니까 온대 뭐 CFA인지 CW인지 잘 모르겠고 온대 몬순 기후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찍혀 있으면 무조건 서한양성 기후가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지금 A시기, B시기도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다도 연결을 해야 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A시기, B시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일단 기온으로 봐야겠죠. 왜냐, 기온은 북반구, 남반구에 따라서 크게 그러니까 북반구, 남반구로만 구별을 할 수 있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짝을 지으면 됩니다. 일단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인 애들이 2개가 있고 남반구인 애가 1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2대1 구도를 맞춰주면은 다를 바로 연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랑 B도 바로 연결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가랑 나는 B가 A보다 더워요. 근데 다는 A가 B보다 덥죠. 그죠? 그렇게 보면 지금 얘네 둘이 2고 얘가 1이잖아요. 그래서 2대1 구도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다는 무조건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가 되고요. 그러면 뉴질랜드가 A가 B보다 더우니 뉴질랜드는 1월이 덥잖아요, 7월보다. 그래서 A가 1월이 되고요, B가 7월이 되겠네요. 이렇게 A, B랑 다를 한 번에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랑 나가 남았는데, 이것도 사실 강수량으로 보긴 조금 어렵고, 왜냐면 둘 다 동계 건조 기후 정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이걸로 봐야죠. 최한월 기온으로 냉대랑 온대가 구별이 되니까
최한월 마이너스 3도 기준으로 마이너스 3도 선을 한번 딱 그어보면 마이너스 3도보다 큰 게 나고 마이너스 3도보다 작은 게 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3도보다 낮은 가가 냉대기호인 여기가 되겠다. 그리고 나는 온대기호인 여기가 되겠다. 가나다는 이렇게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1번 가에서는 1월에 변홍사가 활발하려면 일단 여름이어야 되고요. 동안의 기후니까 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여름이어야 되고 일단 냉대기후에서 변홍사가 활발하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해요, 말이. 그래서 하여튼 틀렸습니다, 확실하게. 1월이기 때문에. 2번 서안양성에서는 수목농업이 아니죠. 수목농업은 지중해성 기후의 여름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서안양성 기후에서는 무슨 농업이 이루어지냐? 얘는 호남농업과 낙농업이 주로 이루어지죠. 3번 CS 여름이고, 3번 가는 나보다 북해기선까지의 최단거리가 멀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북해기선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지나가는지 지도상에서. 그래서 북해기선의 위치를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적도는 지우고. 북해기선은 지금 세계 지도가 있나? 세계 전도 같이 생긴 게 없구나. 그죠? 그냥 여기서 해야겠네요. 북해기선은 일단 아시아 쪽에서는 이 벵골만이라고 있어요. 인도랑 방글라데시 있는 이쪽 벵골만의 점을 딱 찍어주고 이렇게 그으면 얘가 북해기선이 됩니다. 이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벵골만 쪽에서 수직으로 쭉 그으면 얘는 뭐가 되냐? 동경 90도가 돼요. 그래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 지점인 거죠. 하여튼 북해기선이 이렇게 그렸고, 가는 나보다 북해기선과 뭐냐 하는데 가가 나보다 멀죠. 지금 답은 3번입니다. 4번 나는 다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 하는데, 나는 겨울 건조고 여름 집중이요. 근데 다는 연중 수변이죠. 그러면 나가 무조건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다는 가보다 삐식의 밤 길이가 짧다. 삐식이 7월이고요. 7월의 밤 길이는 북반구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7월이면 낮이 더 길죠. 여름이면 낮이 길잖아요. 그래서 7월에 밤 길이가 짧아지려면 북쪽일수록 짧아져야 돼요. 그죠? 얘는 낮 길이 밤 길이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북쪽일수록 밤 길이가 짧아지는 거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지금 다는 가보다 남쪽에 있으니 얘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3번 네, 이거는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빙식곡의 상류부에 형성된 반원형의 와지, 얘는 건곡입니다. 얘는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산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숟가락으로 한번 푹 퍼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 이렇게 생기면 그거를 건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푹 파인 지형을 와지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지형, 구덩이라고 할까요? 구덩이를 어려운 말로 와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건곡이죠. 그래서 글자판에서 건곡을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융빙수에 의해 퇴적된 지형이라고 하죠. 빙하 지형에서 융빙수에 의해 퇴적되었다는 말을 쓰려면 에스커밖에 없습니다. 에스커 그냥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경사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빙하가 지나갈 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녹은 물이 경사면 따라 이렇게 아래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땅을 퇴적을 해가지고 이런 모양의 지형을 형성하게 되는데, 얘를 에스커라고 부르죠. 지금 산모 해설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개념 설명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커니까 에스커를 지워줍니다. 3번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는 빙퇴석이잖아요. 빙퇴석은 모레인입니다. 에스커는 이렇게 수직으로 생긴 거라면 모레인은 이렇게 가로로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기면 모레인입니다. 그리고 모레인의 다른 이름이 빙퇴석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모레인을 날려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 얘는 드럼린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 이런 모양이 있다. 이런 지형. 얘가 드럼린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드럼린이 되고, 드럼린을 날리면 남은 건 호른이겠죠. 호른이 되는데 A가 호른이죠. 호른이라는 거는 이거 이렇게 건곡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였을 때 위에 이렇게 남은 뾰족한 부분, 얘를 호른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 호른입니다. 답 1번이고요. 네, 여기서 C는 아까 드럼린이라고 했고 D가 아까 말했던 모레인이 되겠고요. E가 이거 뭘까요? 뭐지? B도 뭔지 모르겠어요. B는 그냥 U자국 이런 건가? 그런 건가 본데. E는 에스커라고 하기엔 너무 모양 이상하게 생겼는데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A가 호른이라는 것만 식별할 수 있었으면 됩니다. B랑 E는 진짜 뭘 표시한 건지 잘 이해는 안 가네요. 4번. 이게 약간 지역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기본 지식이라고 할 만한 데는 어디냐?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멕시코시티, 보스턴 정도입니다. 밴쿠버는 사실 기본 지식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근데 나머지가 다 기본 지식이니 나머지 남은 게 밴쿠버다 정도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로스앤젤레스, 미국 여기 서부 중에서 아래쪽에 얘가 LA.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는 니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이라는 거는 뉴욕 바로 위에 있다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음이 보스턴. 뉴욕이 여기 있으니까. 멕시코시티는 여기서 멕시코에 당연히 있겠죠. 멕시코의 수도니까. 그래서 여기 디귿. 휴스턴은 멕시코만에 접한 여기. 그래서 리을이 휴스턴이 되고요. 밴쿠버 이거 어떻게 아나요? 한다면 일단 알아야는 됩니다. 알아야 돼요. 주요 도시니까. 알면 좋아요. 근데 실전에서는 이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밴쿠버인 거를 아무렇지 않게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에서 미음은 바로 연결을 했고요. 선지, 니은에는 실리콘밸리가 있냐? 실리콘밸리는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고요. 을, 휴스턴에서 석유화학 맞죠? 이거는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여기 석유화학, 여기 컴퓨터, 여기 자동차 이렇게 되니까 주요 품목이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미음, 뉴욕, 필라델피아 등과 메갈로폴리스를 형성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알아야 돼요. 메갈로폴리스라는 거는 뭐냐면 교과서에도 나오는 지식인데 대도시들이 줄지어 있는 걸 말해요.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메갈로폴리스의 사례로 이 뉴욕 보스턴 지대를 여러 번 냈어요. 평가원 시험에서. 그래서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기출 공부를 했다면. 그리고 메갈로폴리스의 사례가 이 뉴욕 보스턴 이쪽 말고 미국 북동부죠. 이쪽 말고 일본에도 있다고 배우고요. 도쿄 이쪽에.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도 있다고 배웁니다. 네덜란드 그 어디냐 그 로테르담 쪽에 메갈로폴리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루니까 이렇게 3개 정도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은 맞는 선지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병 몰랐다고 해도 정이 무조건 틀리니까 답은 2번으로 쉽게 나옵니다. 3번으로 을병이니까. 정, 기억은 디귿보다 해발고도가 높냐 하는데 기억은 밴쿠버인데 여기가 고산지대라고 배우지 않잖아요 딱히. 그리고 심지어 해안인데 어떻게 고산지대일 수가 있어요. 근데 디귿은 멕시코시티 열대 고산기후입니다. 그래서 해발고도는 당연히 멕시코시티가 더 높다라고 가야겠죠. 그래서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5번. 이거는 보고 좀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게 수능 고3인데 이런 문제를 내나 이 자료가. 설렁탕은 뭐 먹어봤으면 소고기인 걸 알 거고 돈코츠 라멘도 애초에 돈인데 돼지겠죠 뭐. 이건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밀은 밑줄을 그냥 쳐놨어요. 맞추라고 하지도 않았고. 기억, 밀의 기원지는 아메리카가 아니고 밀의 기원지는 아시아입니다. 쌀의 기원지 아시아고요. 정리할게요. 기원지 알아야 합니다. 쌀, 밀은 아시아, 옥수수는 아메리카.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 네, 니은 소는 돼지보다 전세계 사육도수가 많다. 사육도수도 암기사항이죠. 사육도수는 소, 양,
돼지 순입니다.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소가 돼지보다 많다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디귿. 돼지는 소보다 가죽 제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소 가죽은 많이 쓰잖아요. 근데 돼지 가죽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돼지 가죽을 누가 씁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죠. 리을. 돼지 최대 사육국가 중국이죠. 암기사항입니다. 소는 뭘까요? 브라질이죠. 양은 뭘까요? 중국이죠. 다 외워야 됩니다. 디귿. 밀의 최대 생산국가 중국이죠. 동일합니다. 그러면 쌀의 최대 생산국가는 어디죠? 중국이죠. 옥수수 최대 생산은요? 미국이죠.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순위를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1등은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왜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선지에서. 근데 선지에서 3위 국가는 뭐다, 4위 국가는 뭐다 이런 식으로 묻진 않아요. 근데 최대 국가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6번. 일단 나라를 보면 얘는 프랑스고요. 얘는 뭘까요? 이거 뭐 진짜 뭔지도 모르겠어. 제가 어지간한 지도 다 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프리카의 어떤 개도국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고 얘는 사우디입니다. 아 이거 어디더라? 그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여기 나이지리아, 이쪽 다 알겠는데 얘만 모르겠네 진짜. 그죠? 얘는 가나, 코트디부아르, 기니, 뭐 베냉 이런 데도 있는데 얘만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요. 여긴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개도국. 얘는 그냥 중위연령으로만 보면 되더라고요. 중위연령이라는 거는 경제 수준에 비례합니다. 한지에서. 세지에서. 한지가 아니라. 경제 수준에 비례합니다. 중위연령은. 그래서 여기서 유럽 가장 선진국이죠. 중위연령이 이렇게 높을 수 있는 건 프랑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위연령이 이렇게 낮을 수 있는 건 정말 못 살아서 할머니가 거의 이제 유소년 그 숫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은 가가 얘가 되겠죠. 다는 남았으니까 사우디 이렇게 가면 되고요. 가나다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1번. 가는 유럽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위치하죠. 2번. 나는 피라미드형이라고 하는데 틀렸죠. 인구 구조 피라미드형이 있고 그 다음에 종형, 방추형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생긴 거. 무슨 차이냐? 얘가 이쪽 이렇게 커질수록 연령이 높아지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피라미드형, 이게 피라미드형이고 얘가 종형, 뭐 방추형 이렇게 배우는데 피라미드형의 특징은 유소년이 두껍고 노년이 적다는 거고 방추형, 종형의 특징은 노년이 두껍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개도국의 그래프 모양이고 얘가 선진국의 그래프 모양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형은 나가 아니라 이제 가에 해당되겠죠. 3번. 가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낫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계산이 들어가줘야 돼요. 총부양비라는 거는 청장년 분의 유소년 플러스 노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소년이랑 노년 비율을 줬어요. 그리고 청장년은 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장년은 100 빼기 유소년 플러스 노년 하면 청장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소년 플러스 노년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청장년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가 뭐가 더 크냐를 따지면 결국 그 답이 나옵니다. 총부양비가 뭐가 더 크냐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유소년 플러스 노년을 대략적으로 더해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네. 일단 그냥 더하는 걸 보여드리면 얘가 가랑 나 얘가 뭐 더하면 대충 뭐 이쯤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얘는 지금 10 한 칸에서 4분의 3칸 정도 같네요. 4분의 3칸 이 정도라 치고 한 칸 이 정도라고 하면 얘가 더 큽니다. 가가 더 많아요. 유소년 플러스 노년이. 그래서 총 부양비는 유소년 플러스 노년에 비례하게 될 텐데 그죠? 근데 가는 나보다 유 플러스 노가 높으니까 낮다 하면 틀립니다. 답은 3번이고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얘랑 얘의 중점을 딱 찍어가지고 비교를 할 것 같아요. 약간 수학적인 그런 개념인 거죠. 얘는 중점이 어디쯤 될까? 한 이쯤 되려나? 이쯤? 얘랑 얘의 중점이 한 이쯤 되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한 건 이 점에 곱하기 2배 한 거랑 같죠. 네.
얘랑 얘를 더한 거는 얘에 곱하기 2배 한 거랑 같죠. 왜냐면 중점이니까. 예,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더 위에 있죠. 그래서 가가 더 높겠구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4번. 나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나는 다보다. 나는 지금 살기 좋은 기후고, 근데 다는 완전 생 사막입니다. 사우디의 인구 밀도가 프랑스보다 높을 수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 5번. 다는 가보다 청장년층 성비가 높다. 당연하죠. 사우디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 건설 노동자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성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서남아시아 국가는. 7번. 베트남, 인도, 일본이고요. 일단 저는 나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를 처음으로 봤어요. 인도가 인구 1등인 거 아시죠? 전 세계 인구 1등이고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한 1억 정도 돼요. 베트남은 한 8천만 정도 되고요. 그래서 나가 인도라는 것만 일단 했어요. 사실 원 크기로만 가나다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국내 총생산으로만 가나다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뭐 확실하게 눈에 띄는 걸로만 하면 되니까 나는 인도 인구 제일 많은 거 일단 갖고요. 가랑 다에 국내 총생산을 비교하는 게 편하겠더라고요. 국내 총생산은 순위를 외워야 됩니다. 얘는 미국 1등, 중국이 2등, 그 다음에 독일이랑 일본이 비슷비슷하고요. 5등이 인도입니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1등부터 1, 2, 공동 3등, 그 다음에 5등 이렇게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3등이잖아요. 베트남 순위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 이렇게 높을 수 있는 건 다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가가 남았으니까 베트남이죠. 얘는 암기사항이고요. 국내 총생산. 기억. 베트남은 아세안의 회원국이다. 맞죠? 아세안의 회원국은 동남아 국가 10개국입니다. 그럼 그 10개국이 어디냐를 외우는 것보다는 일단 동남아면 무조건 아세안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동티모르는 제외입니다. 동티모르라는 나라가 수능에 애초에 거의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남아에 있는 모든 국가는 아세안인데 동티모르는 아니다. 그래서 총 10개국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니은. 베트남은 인도보다 쌀 수출량이 많다. 얘는 틀렸어요. 이것도 암기사항입니다. 쌀 수출량 순위는 수능에 여러 번 나왔어요. 얘는 인도가 1등입니다. 중국 순위 없고요. 왜냐면 지네가 다 먹으니까, 지네가 생산하는 거는. 그래서 인도가 1등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랑 태국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얘네가 공동 2등. 얘네는 그냥 외워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인도보다 적으니까 틀렸죠. 디귿. 인도는 일본보다 석탄 생산량이 많지 않죠. 많죠. 뭐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인도가 석탄이 그렇게 강조되는 국가냐, 그거는 아닌데, 근데 일본보다는 아무래도 많겠죠. 인도가. 일본은 또 이제 자원이 안 나는 나라로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 수입을 해가지고 공업으로 먹고 살잖아요.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되게 좀 지역적으로 말하면 인도에도 고기수국 산지가 있습니다. 일본엔 없죠. 인도의 고기수국 산지. 인도가 뭐 어떻게 그릴까? 약간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신기주산대 히말라야가 있으면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뭐 서고츠 산맥, 동고츠 산맥 이런 고기주산대가 있는데 까먹으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인도도 석탄이 있습니다. 릴. 일본은 베트남보다 커피 생산량이 적죠. 커피 생산량은 국가별 순위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브라질 1등, 베트남 2등,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3등까지만 외워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전 세계 2등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답은 2번. 네, 암기사항이 조금 많아요. 7번 문제는.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 8번. 가나다는 수력, 원자력, 태양광 3개 중에 하나라고 하고, 이럴 때는 키워드를 딱딱 잡아야 됩니다. 가는 키워드가 캐나다,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 보이죠. 얘네는 수력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브라질은 아마존강 때문에 수력이 있는 것이고, 캐나다는 빙하지형이 많죠. 피오르 해안. 그러니까 큰 강이 있거나 빙하지형이 있거나 둘 중 하나를 만족하면 수력 비율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보이니까 가가 수력이다 알 수 있고요. 그러고 나면 수력 1등이 중국이라는 거는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A가 중국.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재생 1등 국가는 다 외워놔야 하는데,
중국 아닌 미국이거든요. 수력, 풍력, 태양광은 중국이 1등이고 나머지 지열은 미국 1등입니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제가 다른 순위는 진짜 안 외워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등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나는 사실 큰 근거는 사실 없어 보이고 근데 다로 먼저 가는 게 낫죠. 왜냐? 프랑스, 대한민국이 보이니까. 얘는 대표적인 원자력 국가들입니다. 프랑스는 심지어 자국 내 1차 에너지 소비 비율 중에 원자력이 가장 커요. 원자력이 1등입니다. 그 정도로 원자력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풀 때 프랑스가 보인다. 그럼 원자력입니다. 다가 원자력. 나는 남았으니까 태양광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B가 나왔는데 원자력 1등은 또 미국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원자력 1등 미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번 태양광은 유량이랑 아무 상관없죠. 수력에 대한 얘기고요. 2번 주간 야간 발전량 차이. 이것도 태양광에 대한 얘기라서 틀렸죠. 원자력 발전소를 밤에도 기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낮이든 밤이든. 3번 수력은 원자력보다 전 세계 발전량이 많죠.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전 세계에서 신재생 그죠. 신재생 발전량 순위 1등은 수력이에요. 전 세계 총량을 봤을 때 암기사항입니다. 이것도. 4번 다는 나보다 기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틀렸죠. 원자력도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쨍쨍하나 할 수 있는 건데 태양광은 흐리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A는 미국, 반대로 됐죠. 틀렸습니다. 9번 여기 지금 국가를 보니까 네팔 있고요. 그 다음에 라오스, 인도네시아 이렇게 세 국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제시문형 문제가 있을 때는 얘를 독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독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읽고 키워드를 쏙쏙 뽑아내야 됩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 가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이거예요. 메콩강. 이거 말고는 딱히 없어 보여요. 메콩강은 어떻게 지나는 강이냐. 중국에서 발원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들 다 지나가고요. 5개국이죠. 인도, 차이나 5개국을 다 지나가고 베트남으로 빠지죠. 이렇게 정확하게 외워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중국, 이 티베트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략 그린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강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나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라오스 말고는 없죠. 그래서 B가 가고요. 나는 지금 활화산 있다고 하고 신기주산대 위치에 있다고 하죠. 여기서 A도 신기주산대거든요. 히말라야 산맥이니까. 근데 히말라야 산맥에는 활화산이 없어요.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이라서 화산이 없습니다. 근데 C 같은 경우는 지금 환태평양 조산대가 지나가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화산이 있습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이 되면 해양판이 얇기 때문에 화산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C가 얘가 되겠다. 나가 되겠다. 그래서 가나는 BC가 되겠네요. 4번. 10번. 가나다는 라틴,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인데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도시인구 증가율이죠. 도시 화율은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높아요. 어지간하면. 근데 도시인구 증가율은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높다라고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이 글씨가 떠올라야 합니다. 작년 6평인가 9평인가에서도 이것 때문에 다 털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애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왠지 모르겠는데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크다라고 바로 생각이 됐어야 되고 사실 옛날이든 현재든 가나다 순위는 다 똑같아요. 다가 항상 1등이고 나가 두 시기 모두 2등이고 가가 두 시기 모두 3등이에요. 그리고 도시인구 증가율은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크니 이 라틴 아프리카 유럽 중에서 제일 개도국인 아프리카가 다가 될 거고 제일 선진국인 가가 유럽이 되겠고 나는 남았으니까 라틴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외워놓고 있었느냐 이거죠. 1번 라틴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도시. 틀렸죠. 최상위 계층의 세계도시는 뉴욕, 런던, 도쿄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2번 유럽은 라틴 아메리카보다 산업화 시작 시가 이르겠죠. 그러니까 산업화 시작 시기 이것도 경제 수준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잘 살수록 일찍부터 잘 살아졌기 때문에 잘 사는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의미이고요. 3번 라틴은
아프리카보다 초인구가 많다. 초인구 대륙별 순위를 암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아시아가 1등이고요. 아프리카 2등, 유럽 3등, 라틴 4등, 앵글로 5등, 오세아니아 6꼴찌 이렇게 외워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을 보면 앞에 세 개는 구대륙이고요. 뒤에 세 개는 신대륙입니다. 지금 선지에서 묻고 있는 게 라틴이랑 아프리카잖아요. 신대륙과 구대륙의 비교를 하면 무조건 구대륙이 더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순위를 굳이 떠올리지 않고도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과 구이기 때문에. 4번 가나다 중 아프리카의 도시화율이 가장 낮겠죠. 그리고 도시화율 순위도 암기를 해야 합니다. 나오는 김에 다 쓰는 거예요. 암기 어차피 다 외워야 되는 그런 거니까. 대륙별 도시화율 순위는 앵글로 1등, 라틴 2등인 게 특이하고요. 유럽 3등, 오세아니아 4등, 아시아 5등, 아프리카 꼴찌. 앵라유 오아프라고 달달 외워줘야 됩니다. 5번 유럽 아프리카 아니죠. 11번 갑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좀 보고 골라줘야 되는데 가의 키워드는 겐지스강이에요. 겐지스강. 겐지스강은 힌두교 성지죠. 그래서 가가 힌두교가 되고요. 네, 나는 여기서 포인트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크리스트교 그건데 축제인데 몰라도 돼요. 교과서 내용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근데 나머지 가랑 다가 너무 확실하긴 합니다. 그래서 푸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방콕, 송크란 얘 태국이잖아요.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심지어 지금 그림에 스님도 있고요. 부처도 있어요. 얘는 무조건 불교가 되겠죠. 그래서 가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번 힌두교 기원지는 서남아시아가 아니라 남부아시아죠. 남부아시아랑 서남아시아의 개념을 헷갈리면 안 돼요. 둘이 완전 별개입니다. 그럼 서남아시아에서 기원한 종교는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이렇게 두 개 정도가 있겠네요. 유대교도 있겠네요. 그죠? 힌두교랑 불교는 남부아시아 기원이고요. 2번 크리스트교 주요 경관은 모스크가 아니죠. 모스크는 이슬람 겁니다. 크리스트교 주요 경관은 십자가, 종탑 이런 게 나옵니다. 3번 힌두교는 크리스트교보다 신자 수가 많지 않죠. 전 세계 신자 수는 암기를 해야 합니다. 얘는 크이힌불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힌두교가 크리스트교보다 많냐 했으니까 틀렸죠. 4번 크리스트교는 불교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하는데 틀렸죠. 발생 시기도 암기를 해야 합니다. 되게 다 기본적인 지식들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선지에서. 불교랑 힌두교는 구분 안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고 꼴찌가 이슬람교죠. 이렇게 불크이 순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5번 힌두교 민족 종교 맞죠? 다 불교 보편 종교 맞죠? 답 5번이고요. 네, 쉽습니다. 12번 얘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딱딱 잡아내는 연습. 일단 저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 보였고 그 다음에 라파스 얘는 볼리비아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아프리카 최남단이라고 하고요. 남아공이죠.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아공. 만약에 피파를 좋아한다. 뭐 그러면 국기만 보고 맞췄겠지만 그게 의도는 아니니까 그냥 이걸로 푸는 게 맞습니다. 원래. 갑. 볼리비아는 구리가 가장 많냐? 틀렸죠. 전 세계에서 구리 생산량이 가장 많은 건 칠레죠. 칠레가 구리 1등입니다. 을. 남아공은 아파르테이트를 시행했다. 맞죠? 남아공에서 옛날에 시행했던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병. 볼리비아는 남아공보다 에스파냐어 사용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맞죠? 왜냐? 볼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고 남아공은 얘는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데 남아공은 영어 쓰는 나라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어를 쓴다라고 암기를 하면 되고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정. 볼리비아와 남아공은 모두 대서양에 접해 있냐? 남아공은 맞죠. 접해 있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는데 남아공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대서양이니까 접한다고 할 수 있죠. 여기 이 부분이. 근데 볼리비아는 내륙국입니다. 라틴의 내륙국은 외워놓는 게 좋은데 라틴 아메리카 내륙국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볼리비아랑 파라과이.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암기를 하시고요. 요즘의 트렌드가 국경 문제를 묻거나 아니면 바다랑 접하냐 안 접하냐, 적도가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이런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팁이니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볼리비아는 내륙국이니까 접해 있지 않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얘도 마찬가지로 제시문형 문항이니까 키워드를 딱딱 잡아내야 돼요.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스콜 얘랑 밀림에 서식한 밀림, 그다음에 맹그로브 숲 이런 게 있으니까 열대우림입니다. 아마 스콜 보고 다들 풀었을 것 같아요. 열대우림 기후. 그러면 이제 그래프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열대우림 기후가 되려면 일단 최하늘 기온 18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 강수량이 월 강수량, 최소 5월 강수량 최소 5월 강수량이 60m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대기후에서는 건기, 우기의 기준이 60mm인 거예요. 그래서 60mm를 넘어가지 않는 달이 있으면 그건 절대 열대우림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걸 만족하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18도 선을 그었을 때 항상 기온선이 18도보다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60mm 선을 그었을 때 모든 월의 강수량이 60mm를 넘어가니까요. 답은 1번이고요. 2번은 왜 안 되냐? 얘는 건기가 있죠. 그래서 AW인 것 같죠. 얘는 틀렸고요. 아니다. 열대기후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3번은 얘는 무조건 열대기후가 아니죠. 얘는 온대기후로 보이죠. 최하늘 기온이 지금 10도보다도 낮으니까 그래서 안 되고 4번은 강수량이 너무 적죠. 그래서 틀렸고 얘는 건조기온 것 같죠. 5번 얘도 마찬가지로 그게 그 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하늘 기온도 10도 정도니까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14번 국가를 봤더니 가는 이집트, 나는 튀르키예고요. 다는 이라크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면 얘는 보지 마시고요. 그림 보면 헷갈립니다. 글씨로 다 써줘요. 어차피. 그래서 글씨를 보고 풀면 됩니다. 팁이에요. 기억. A. 수에즈 운하가 위치한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에 있다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파나마 지협이라는 건 또 파나마에 있겠죠. 파나마랑 그 콜롬비아 사이에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이건 이집트에만 해당되는 말인데 이라크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니은 B. 지중해 접해 있다. 지중해 접해 있는 거는 가랑 나의 특징 맞죠. 여기가 지중해니까 여기 접해 있고 여기 접해 있다. 그래서 가랑 나 공통 특징임이라고 하면 맞죠. 디귿 C. 국토 일부가 사하라 사막에 속한다. 가와 다만의 공통 특징이라고 하는데 가는 맞죠. 가 여기가 다 사하라 사막이니까. 근데 다는 사하라 사막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죠. 리을 나와 다만의 공통 특징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어떻게 지나는지를 외우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아까 메콩강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튀르키에서 발원을 해서 이라크로 빠지는 강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튀르키에 발원, 이라크에 하고 이렇게 외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만의 특징 맞죠? 이걸 알고 있었으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15번 일단 국가를 봐야겠죠. 얘는 노르웨이, B는 벨기에, C는 스위스고요. D는 이탈리아죠. 가는 무슨 국가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글 형태니까 키워드를 뽑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피오르, 오로라. 오로라라는 거는 고위도라는 뜻이고요. 고위도 국가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EU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다 라고도 돼 있고 여기 해당되는 건 노르웨이 말고 없습니다. 피오르 해안 여기 보이죠? 복잡한 해안 이런 거 여기도 있고 그렇고 그 다음에 오로라 고위도 충분하죠.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았냐 맞죠?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어디냐 영국, 러시아 정도는 아마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예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A고요. 나의 키워드를 봤더니 네덜란드어랑 프랑스어권 이렇게 둘 다 위치한다고 하고 유럽연합의 본부도 있네요. 얘는 벨기에죠. 벨기에. 그래서 B입니다. 답은 1번. 유럽연합의 본부는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이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그 다음에 독일어까지 이렇게 3개국어를 같이 쓰는 나라고요. 그래서 1,
16번이 정답이 됩니다. 16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잡아줘야 돼요. 16번에서 묻는 건 산맥이고요. 키워드 뭐가 있냐?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잇는 거라고 하네요. 스위스랑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산맥은 알프스 산맥밖에 없죠. 그래서 가는 알프스 산맥. 자, 두 번째, 얘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부에 있는 산맥이네요. 그러면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죠. 호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 고기스콕 산맥이죠. 1번, 알프스 산맥은 브레고리가 아니죠. 브레고리라는 거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되는 말이고. 2번,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판의 경계에 위치한다. 틀렸죠. 판의 경계에 위치하면 신기조산대여야 되는데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고기조산대고 알프스 산맥이 신기조산대죠. 지금 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3번, 알프스 산맥은 그레이트 디바이딩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지 않죠. 알프스가 더 늦죠. 신기니까. 4번, 나는 가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낮겠죠. 고기가 신기보다 훨씬 더 침식 작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도는 당연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1. 알프스 가는 알프스 이건 맞는데 나는 스칸디나비아가 틀렸죠. 그레이트 디바이딩이니까. 스칸디나비아는 이제 노르웨이랑 스웨덴 사이에 이렇게 길게 지나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게 스칸디나비아 산맥입니다. 답은 4번. 17번. 건조기후 지형 드린 것 같고 기역은 좀 모래 언덕이니까 사구죠. 기역, 사구는 바람에 의한 퇴적작용,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게 바람인지 포상홍수인지 구분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퇴적인지 침식인지 구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두 개니까.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다 맞는 말이죠. 바람에 의한 거 맞고 퇴적 맞고. 이것도 생각보다 면밀하게 따져야 될 때가 많습니다. 니은, 샘물. 여기서 샘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충분히 갈증을 풀 수 있는 샘물이래요. 그 다음에 가축까지도 먹을 수 있대요. 근데 니은은 플라야라고 하면 틀린 말이죠. 왜냐? 플라야는 염호입니다. 염호. 그러니까 염분이 있어요. 염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쓸 수도 없어요. 사람이 마실 수도 없고 가축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야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죠. 니은은 아마 오아시스인 것 같은데 오아시스를 교과서에서 다루진 않으니까요. 디귿. 얘는 지금 계절에 따라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잖아요. 얘는 유목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유목 생활을 하는 건조기 기후 지역이면 스텝 기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목은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딱 3개 기후에서 합니다. 스텝 기후, 그다음에 툰드라 기후, 열대 사바나 기후 이렇게 3가지 기후에서 하는데 지금 건조 기후니까 스텝밖에 없죠. 스텝 기후에서의 그 전통 가옥은 게르죠. 게르. 이동식 가옥. 이것은 이동식 가옥입니다. 몽골에서는 이거를 게르라고 하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이걸 유르트라고 한대요.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얼마 전엔 또 유르트라는 그 단어로 등장을 해가지고 둘 다 알아야 됩니다. 디귿은 유목민들이 쓰는 이동식 가옥인데 대신 지열과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대체로 바닥을 지면에서 띄워짓는 거. 얘는 열대기후에 있는 고산가옥이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 18번. 기역, 카슈미르 분쟁은 지하자원을 둘러싼 주변국 간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다 라고 하는데 카슈미르는 일단 인도랑 파키스탄이 싸우는 거고요. 얘네 둘이 주로 종교 때문에 싸우죠. 종교, 민족 이런 것 때문에 싸우니까 지하자원이랑은 딱히 관련이 없습니다. 종교랑 관련이 있는 거지. 틀렸고요. 니은 아까 말했지만 인도랑 어디냐 파키스탄이죠.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답은 5번이고요. 디귿, 인더스강 하류 지역에서는 건조기후가 나타난다. 맞죠? 인도가 아까도 그렸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강이 인더스, 이렇게 지나가는 강이 겐지스 강이 되는데 겐지스 강 이쪽에는 지금 방글라데시도 있고 열대 몬순 기후라서 되게 강수량이 많은데 인더스 강 이쪽에는 파키스탄 있잖아요. 파키스탄은 건조 기후인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더스 강 유역은 되게 건조합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죠. 하류 지역에서 건조 기후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겐지스 습윤, 인더스 건조. 그리고 위치 중요하고. 리을, 지구 온난화는 화석 에너지의 과도한 사용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일 거라서
받고요. 화석 에너지가 이제 온실가스의 주 원인이 되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는 거고요. 19번. 얘는 지금 기억이 뭐냐면 탑 모양의 석회암 바위들이라고 하면 탑카르스트죠. 기억은 탑카르스트인데 석회암, 기반암 석회암이죠. 석회암의 차별적인 침식과 용식 맞는 말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것만 남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딱딱한 것만 남아서 지금 그 봉우리 모양처럼 탑처럼 생긴 거 그런 모양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차별 침식이라고 하죠. 니은 석호는 주요 식수원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석호는 이제 염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마실 수 없고요. 디귿 석회동굴은 습윤해야 잘 형성이 되죠. 왜냐 석회동굴이라는 것 자체가 용식 지형이잖아요. 용식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인데 용식이 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건조한데 용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리을 종유석은 용암이 급속히 식으면서 뭐 어쩌고 하는데 애초에 종유석은 용암이랑 아무 관련이 없죠. 얘도 카르스트 지형인데 용암이 급속히 식으면서 형성된 기둥 모양의 지형은 그 주상절리 말하는 건가? 주상절리를 기둥 모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얘는 용암 때문에 무조건 틀린 말이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20번. 여기서 지금 염화플루오린이나 탄소 얘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딱 잡아야 이 오존층 써있구나. 네, 그러네요. 오존층 파괴의 주 원인이 염화플루오린이나 탄소고요. 얘 몬트리올 의정서가 오존층에 대한 그걸 문제를 다뤘던 거죠. 그래서 가는 몬트리올. 나는 지금 해양 투기,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 어쩌고 하고 있으니까 런던 협약입니다. 나는 런던. 다는 여기서 키워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거는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거는 교토 의정서랑 파리 협정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교토가 일본이라는 건 누구나 알겠죠. 근데 지도상에 일단 교토가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가 너무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교토 의정서가 먼저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파리 협정이 체결되었다라고 암기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리 협정이 비교적 최근 그거라는 걸 아마 알고 있을 터라서 얘는 파리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도상에 교토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가 파리 이렇게 되고 사실 몬트리올이 어딘지 모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몰랐으면 새로 알아둬야겠고요. 그리고 알아두는 게 좋긴 하겠죠. 몬트리올은 캐나다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 원래 이렇게까지는 정말 안 해도 됐었는데 작년 수능에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협약만 묻는 게 아니라 원래 협약만 물었다면 협약이 체결된 지역이 어디 있는지 지도에서 맞추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 수능에. 되게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야 합니다. 몬트리올은 캐나다에 있다. A. 런던은 영국이겠죠. B. 그 다음에 파리는 프랑스에 있으니까 C. D는 지금 스위스에 있죠. 스위스는 바젤이랑 제네바 바젤 협정은 이제 유해 폐기물 관련이고 그죠. 유해 폐기물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제네바 협정은 산성비 협약인데 여기가 바젤인지 제네바인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뭐 하여튼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 ABC라서 1번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설을 해봤는데 일단 시간부터가 1시간이 안 걸린 거 봐서는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았다는 거고요.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난이도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산모 중에서도 살짝 쉬운 편 아닌가? 산모 치고도 뭔가 애매한 그게 있다거나 판단이 애매한 내용이 있다거나 뭔가 복잡한 내용이 있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술술 풀리는 그런 시험지라서 잘 보셨으면 뭐 축하는 드리는데 점수가 높다고 해서 실력이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못 보셔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산모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모 점수는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 세지 그러니까 총평을 하자면 매우 쉬웠지만 지금
아, 그리고 등급 컷도 보니까 45점인가 그렇더라고요. 산모가 45점이면 되게 쉬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세지 뭐 해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